네,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에 대한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네. 엔저에 대한 부담감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장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재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와 함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와 함께 시장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인가요?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일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임박해 오고 있는 건데요. 그 이조 앵커가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네. 출구 전략 얘기가 좀 나옵니다. 사실 이 출구 전략에 나선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돈을 거두겠다라는 얘기인데 시장은 조금 눈치 보면서 위축되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흐름도 그렇지도 않았죠. 예, 아, 미국.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일단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불확실성은 크지만 네. 일단 지난달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재정 건전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직면해 있는 부채 리스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희가 연초에 내다봤을 때 가장 빨랐을 때가 올해 말 아니겠느냐라고 네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어떤 경기 흐름을 본다면은 2분기 들어서 시퀘스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실제로 주택 경기나 고용 회복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춤하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빨랐을 때 올해 말 이것보다 더 앞당겨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시각,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내년 초로 본다는 그런 기존의 시각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산을 줄일 것이냐, 그것이 MBS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국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요한 전제는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추세적으로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의 개선이 우리나라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커플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경제 지금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미국에만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익스포저가 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쁠 때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방어가 됐던 측면도 있는데, 최근과 같이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 회복을 좀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받는 수혜도 그만큼 좀 제한적일 수밖에 네. 없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점과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랄까 한계도 같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저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장중 한때긴 했지만 엔달러가 102엔 돌파 잠깐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이 상태의 속도라면 만만치 않은 구간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전망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많이 튀어올랐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동안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100엔대, 달러당 100엔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 저항선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을 본다면은 엔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금과 같은 엔저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그 G7 회담이 조금 네네. 뭐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별다른 커뮤니케 같은 부분도 없고 엔저를 다시 한번 용인하는 것 아니냐인데, 그 안에서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현재 자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환율을 좀 자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나라들만 모인 회의였으니까요. 유럽의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사실 그렇지가 못한데, 미국이라든지 독일의 재무장관들은 사실 엔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조금씩 다 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사회 내부에서도 시각이나 태도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어떤 엔고의 어떤 분기선 분수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엔고가 좀
해소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엔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엔저를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도 앞으로는 조금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이대로 마냥 지속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엔저의 속도 조절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엔저가 좀 심화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엔저에 대해서 용인을 했던 사람은 올리렌 거의 그분이 좀 캐스팅 보트를 들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나머지 뭐 미국 재무장관, 독일 재무장관도 다 엔저에 대해서 경계 발언을 더 했기 까칠한 때문에 태도가 나왔었죠. 예. 그렇다면은 엔저 현상이 그렇게 크게 심화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가야겠죠? 그렇죠.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워낙 그 동안의 추세가 워낙 드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어디가 상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속도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드라이브하는 강한 엔저의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계의 목소리, 견제 움직임과 함께 다소 좀 약한 정도의 어떤 엔저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상단이 뭐 110엔까지 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점진적인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적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엔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달러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엔저 현상은 심각하게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원달러 역시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좀 수출주에 대한 충격은 조금이라도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막 네. 1,000원, 1,1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것이 지난 2월부터 당국이 규제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강하게 어필을 하면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요인들을 걷어냈을 때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어떨까라는 것인데 일단 외국인 투자 자금의 수급은 사실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의 어떤 우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도 원하는 적어도 달러와 대등한 정도의 강세 또는 조금 더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랫방향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엔저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이 엔화 약세 부분이 뭐 속도 조절에 앞으로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주셨지만 네. 이미 국내 수출 뭐 중소업체들의 경우는 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들려요. 뭐 이미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제 집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일본과의 그 경합도가 높은 업종은 어쩔 수 없이 피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1,100원 아래로 원엔 환율이 네. 이제 내려가고 그랬는데 네네. 만약에 올해 말 4분기 예상 환율이다라고 봤을 때 뭐 엔달러를 한 달러당 105엔 정도 그리고 원달러를 1,000원대 후반 정도로 본다면 원엔 환율은 거의 1,000원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뭐 환율의 수준 자체는 그렇게 비상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서 한 2005년 사이에 원엔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엔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구간에서 거의 약속이나 듯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가장 중간 지대에 와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환율 조정 속도가 너무 빨랐고 2008년부터 11년까지의 어떤 그 환율, 고환율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그런 관성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워지는 것이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2006년, 7년에는 원엔 환율이 700원대 후반까지도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환율에 대한 저희 시장 전망 그리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